안녕하세요. 59살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는 한 직종을 30년 이상 해온 베테랑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남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드리지만 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봉제 공장에서 30년간 일을 했다는 소리네요. 20살부터 가난한 집안의 형편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는 하지도 못하며 맏딸로서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싱을 만지는 일부터 옷감을 재단하는 일까지 다양했죠. 봉제 공장을 여러 번 옮기기는 했지만 미싱과 재단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들 달인이다 고수다 하며 저를 치켜 세우지만 과거에는 재단 일을 남들 앞에 내놓지 못하고 숨기고만 싶었죠.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이자 현재 중에 하나네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것들이 많을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다녔기에 이 삶이 제 삶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랑은 찾아왔으며 저를 성실하게 봐주신 봉제 공장의 사장님이 맞선을 주선해 남편을 소개해 주었네요. 당시 남편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배우는 직원 정도였어요. 처음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 설렘으로 가득 찬 채 한껏 멋을 내고 나갔는데 저를 반긴 건 검은 안경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공부만 할 것 같은 남자였어요. 남편에 대해 큰 호감을 갖지 않은 채 만남을 일찍 끝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지 그 후에 봉제 공장 사장님을 통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남편을 두세 번 더 만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남편과 시간을 보낼수록 참 다정하고 자상하면서 순수한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제가 2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남편은 공부만 해왔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을 한 지 5년이란 시간이 흐를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앞날은 보장되어 보이지 않았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떨어지면서 낙담할 때이기도 했어요. 저희에게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나마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척 컸기에 남편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법대 교수가 꾸민 남편의 꿈이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주변에서는 맞선을 보라며 권유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 부모님의 성화에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빵사와 맞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네요. 결국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이 맞선 장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정말 얼굴이 하얗네요. 꼭 인형 같아요. 실은 제가 진아 씨를 먼저 소개해달라고 진아 씨 부모님께 졸랐어요. 진아 씨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진아 씨에게 공부만 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 잘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매일 주 야간을 뛰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진아 씨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진아 씨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진아 씨의 눈과 귀와 입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진아 씨만 생각하고 만든 케이크예요. 분명 맛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사장님 빵이야 저희 공장 사람들은 다 아는걸요. 저도 다른 빵집은 안 가요. 사장님 빵이 너무 맛있어서. 하지만 죄송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나온 건 거절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 어떻게 당신이 그래? 내가 공부만 한다고 우습구나? 당장 나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빵집 사장님한테 거절하려고 나온 거였어. 공부하는 것도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가려 했어. 왜 나와서 시간 낭비를 해? 들어가자. 나도 일하러 가야 하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이 사건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헤어지게 하려고 남편의 집까지 찾아오며 멱살을 잡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자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제 고집 또한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시더군요. 다들 미래가 없는 결혼이라며 남편 뒷바라지만 평생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지만 그 시절은 남편과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네요. 또 제가 재단일로 경력이 많았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찾아주는 것도 많았어요. 제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만은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었네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와 남편만 좋으면 됐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후 안정된 생활 때문인지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년간 변호사 일을 하며 대학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죠.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이 저희 부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 일을 접고 대학원 준비를 위해 학교에 다시 들어가야만 해서 생계를 위해 저는 임신한 채로 봉제 공장을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워낙 제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나이도 30대 중반이었던 터라 결국 아이는 쉽게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충격에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쉬지도 못한 채 바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초반에는 신랑이 학교를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준비해주며 저에게 알뜰살뜰하게 잘 해주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재단 일을 하며 지냈어요. 남편이 법대 교수를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오를수록 기쁜 마음으로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지경까지 갔었지만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오로지 남편의 꿈을 위해 살았네요. 석사 과정을 밟고 몇 번의 논문도 연구하며 꾸준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남편은 논문이 좋다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해외 유학파들이나 금수저인 동기와 후배와 선배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국내에서 논문과 변호사 일이 경력의 전부여서 성실하고 바른 모습으로만은 해외 유학파에 당할 수 없더군요. 계속 교수 임용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어떻게 내가 교수 임용에 떨어질 수 있지?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이번에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문이 좋지도 않은 놈인데 나를 이기고 교수가 됐어. 작년에는 부모 잘 만난 선배가 몇 점 차이로 되더니 이번에는 학과장님이 분명 나한테 논문 좋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는데 결국 해외 출신한테 밀리더라. 여보, 나 여기까지인가 봐. 도저히 내가 오를 곳이 없잖아.
위로 치고 오지, 아래로 치고 오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여기서는 날고기는 사람들 천지인데. 이제 포기하고 그냥 변호사 일이나 다시 알아볼까봐.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우리가 여기까지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당신 생각나?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밤에 고등학생 가해하고 나는 주간 야간일 돌면서 재단하고 미식일까지 해주면서 우리 집 마련했잖아. 당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깟 유학 우리도 가면 되지. 다녀와. 내가 여기서 학비 대줄 테니까. 당신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난 당신을 믿어. 결국 남편은 3년간의 유학을 떠났고 다행히 그곳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책도 2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함께 바라본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이제 서로 모셔가겠다는 법대 교수가 되면서 출국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완강했네요. 남편의 일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남편이 그저 열심히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당신 얼마 후면 대학 교수님 되겠네. 빨리 와서 우리 파티하자. 엄마도 이제는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당신이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거기 밥은 입에 잘 맞아? 내가 보낸 반찬들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보내줄까? 진아야, 나 여기서 1년만 더 있다 갈게. 그동안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 좀 더 공부에 욕심도 생겼고, 나 여기서 1년만 더 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씩이나? 당신 학교에서 연락 많이 온다며. 바로 오면 교수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더 공부를 하려고 해? 내 말에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잖아. 3년을 기다려줬는데 고작 1년을 더 못 기다려줘. 진아야, 나 믿지?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너 꼭 호강시켜줄게. 우리 미래를 위해 좀만 참자. 그렇게 바래왔던 교수 자리를 준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학을 떠나기 전만 해도 초반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알리면서 오히려 더 애틋한 감정을 느끼며 1년간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내왔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해서 무뎌지고 어느덧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심이 그저 의심이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촌 동생의 문자에 남편이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미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형부 맞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로스쿨 들어가서 신입생 설명회에서 찍어온 거야. 내가 너무 형부 같아서 학교 홈페이지 가서 봤거든? 글쎄 버젓이 형부 얼굴이 있는 거 있지? 예전에 볼 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지만 누가 봐도 형부야. 도대체 형부 언제 한국 갔어? 아직 반년도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 학교가 어디라고? 어쨌든 고마워.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 아직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정말 남편이 맞더군요.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1년 전에 이미 한국에 와서 교수로 부임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하며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게 바빠서 그러려니 했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남편을 유학 보내놓고 걱정도 많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벌어서 남편 학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부부 동반 한 번을 못 가봤으며 남들은 자식들하고 주말에 쉰다고 할 때 저는 미식일을 했네요.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악착같이 살았나 싶더군요. 결국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말이죠. 가족들도 이미 저희 부부를 반포기한 상태여서 저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했던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안 봐도 뻔할 날벼락이 떨어질 게 분명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아직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살다시피 한 게 인생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남편이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아야 했어요. 봉제 공장 일을 당분간 쉬기로 하면서 남편의 학교와 집을 알아내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간간히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바쁘니 문자를 주라며 제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어요.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편을 따라 급하게 택시를 탄 채 쫓았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자 뒤를 돌아본 사람은 긴 머리의 여성이었네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는 다가오는 남편의 차를 발견한 채 웃으며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린 곳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같아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을 본 순간 온몸이 굳은 것을 느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사는 동네를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제가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함께할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네요. 남편의 외도는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일 줄만 알았어요. 왜 남편이 믿고 원망스러워야 하는데 저에게 잘해줬던 얼굴들만 떠오르는 걸까요? 절 보고 웃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남편의 모습이나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며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다 저에게 걸린 모습들이나 남편과의 추억들만 자꾸 떠올라서 걷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 때문에 결국 화가 치밀면서 언제까지 좋은 것만 떠오르진 않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모든 정황들이 하나둘 내연녀와 연관되어 생각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만났으며 도대체 어디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뻗어갔는지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법으로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무너뜨려야만 했네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과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오게 해서 저와 살게 해야 했기에 저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순순히 돌아오겠다며 한 달 후에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남편에게 재단 일을 몇 달 쉬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몸을 돌보면서 병원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쉬고 싶다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편하게 지내라는 말도 잊지 않더군요. 뻔뻔한 이 남자의 말에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제 속을 쉽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었죠.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았고 주말에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온 걸 제가 뒤따른 적이 있었네요. 저와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30년 동안 재단 일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당장 증거 모이는 일을 때려치우고도 싶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죠.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을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네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연민이나 미련과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배신감과 미움만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엄마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남편과 함께 축하해주러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집안 잔치도 열릴 뿐더러 남편이 정식 교수가 됨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모처럼 한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며 결혼해서 먹고 살기만 바빠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 없었던 터라 그날은 남편이 한턱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저희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하게 내버려둔 셈이죠. 남편은 마사이답게 저희 부모님을 알뜰히 챙겼는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기도 했네요. 애초에 공부하던 시절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남편에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자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 교수가 나는 될 줄 알았어. 그동안 고생 참 많았네. 내가 서운하게 한 건 다 잊어버리겠나. 우리 딸이 밤낮 일하며 고생하는 것만 보니까 솔직히 자네가 너무 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었네. 그런데 이제는 둘이 이렇게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야. 앞으로 이렇게만 서로 위하면서 살게나. 제가 고생한 게 뭐 있나요? 이게 다 진아가 저를 위해 헌신해준 덕분이죠. 뭐래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진아 호강시켜 주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도 면목이 없어요. 제가 오래오래 효도할 테니 건강만 하세요. 그 말들 다 진심이야? 당신 이제 교수도 됐고 우리 나이도 좀 있긴 하지만 남들은 40에도 늦둥이 낳고 잘 산다더라고. 우리 아이 가져보는 건 어때? 이제 당신이 돈 버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더 늦기 전에 아이 가지고 싶어. 당신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게 어딨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야 뭐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 없어도 잘 지냈잖아. 정말 아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더 늦기 전에 가져봐야지. 이왕 온 김에 여기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진맥 좀 보고 가라. 장 교수도 약한 채 짓고 너희한테 자식만 있으면 이제 토할 나이 없지. 장모님, 이 사람 건강도 안 좋고 아직 상의도 안 된 일이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당신 나중에 다시 나랑 이야기하자. 혼자서 무턱대고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애 가져? 내가 마음에 준비했다는데 왜 반대하고 난리야? 우리 아이 가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모든 걸 안 채 남편의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잘 노르시더군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기 위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아둥바둥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신을 축하드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문제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저에게 마음이 모두 떠난 걸 알겠더군요.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제 와서 우리한테 자식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서로 즐기면서 지내자. 당신 예전 일 생각 안 나? 임신이 다시 될 가능성도 없는데 무턱대고 아이를 갖자니. 그러다 또 안 되면 상처받을 거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지. 난 당신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럴 바엔 차라리 자식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맞아. 아이는 없던 일로 하자. 당신이랑 나랑 행복하게? 단둘이서?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이를 갖지 않는 건 그동안 우리 형편도 그렇고 일만 해온 내 몸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올지 불안함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잘 나가는 교수가 됐잖아. 우리가 아이 못 가질 게 뭐 있어? 남들처럼 우리도 자식 낳고 키우면 좋잖아.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데 당신은 당신 닮은 자식 원치 않나 봐? 내 나이가 있으니 지금 가져보자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야말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네. 난 너만 있으면 돼. 앞으로 현재도 진아 너만 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 살자. 남편은 정말 끝까지 자신의 외도에 대해 숨기려고 한 사람처럼 저에게 말하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외도의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무릎을 꿇었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웃는 여자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상황을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설명하라 하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유학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진실을 듣게 되니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당신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학교 다니면서 유학생으로 온 친구인데 자주 가는 카페에서 몇 번 마주친 게 다였어. 한국 사람이라 눈에 띈 건 있었는데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보면 반갑고 그렇잖아. 그때 외롭기도 했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연히 카페에서 합석하면서 친해진 거야. 외롭다고 다들 너처럼 바람나는 줄 알아? 내 생각은 해봤어? 당신 학비 벌기 위해서 지하 공장에서 재단 일만 하면서 지는 나는 생각해봤냐고. 애초에 날 생각했다면 유학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겠다고 했겠지. 그게 정말 날 위한 건데. 바보같이 나는 당신과 살면서 내 자신보다 오직 당신만 생각했어. 그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게. 당신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못된 짓을 한지 잘 알아. 그렇지만 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지금 임신 12주야.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당신 몸 축내면서 임신 뭐하러 해? 나 보내주라. 내 재산 다 줄게.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해줘. 나한테 줄 재산은 있니? 그동안 나 몰래 교수짓 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이 꽤 되나 보지? 좋아. 어차피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나랑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 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하자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아주 당당하게 제 앞을 걸어 나가더군요.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미련 없이 제 곁을 떠났으며 저는 이렇게 순조롭게 남편을 보내줄 수 없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이 오고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지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여서 받지 않으려 했지만 다 끝나는 마당에 무심결에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학과 측에서 다음 주에 있을 강연 스케줄이 나왔다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이 전국의 학교를 돌며 강연을 하는 장소와 시간이었죠. 순간 이렇게 남편을 보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교가 보낸 남편의 한 달 스케줄을 제 폰에 저장시켰습니다. 남편의 첫 강연이 시작되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명문대였죠. 저는 남편보다 일찍 도착해 남편이 강연할 장소의 맨 앞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측 직원에게 장 교수님이 주신 USB라며 검은 USB를 건네면서 앞에서 제 사인이 있을 때 USB를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했네요. 남편의 강연이 중간쯤 지나자 직원이 제 사인을 받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커다란 강당 정면에는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사건을 계획하기 몇 주 전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촌동생과 조카를 만나 제 사정을 말하자 조카는 저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주었고 남편의 모든 강연 장소를 쫓아다니며 조강지처를 벌인 남편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품위와 지식을 마음껏 펼치는 강연장에서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자 남편은 그야말로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 겁니다. 직원에게 당장 화면을 끄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학생들은 화면을 내리지 말라며 아우성댔고 장 교수의 파렴치한 행동이 명문대생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네요. 영상은 재단 일을 하는 제 모습과 내연녀와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지막 문구로는 법학과 장 교수의 도덕성과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본 영상은 장 교수의 교수 해임을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라는 영상의 문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학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지면서 그제야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단상에서 내려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됐죠.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은 저를 몰아세웠고 저 역시 남편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당신이 왜 학교에 있냔 말이야? 어쩐지 호락호락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겠다고 하더니 이런 걸 복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너질 것 같아? 그동안 어떻게 쌓아온 내 자리인데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난 분명 좋게 헤어지려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날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온 마당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 그동안 내 덕에 쌓아온 그 교수 자리 내가 도로 가져갈 거니까 당신이야말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다음에 만날 때는 이혼 서류도 챙겨와.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 후 저는 남편이 하는 강연장에 나타나 남편의 강연 도중에 영상을 올렸고
세 번째 강연까지 그 방법은 먹혔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저에게 쉽게 당하지 않겠다면서 학교 측 직원들과 철저하게 외부인을 맡기로 했는지 더 이상 남편이 서는 강연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대학가 홈페이지에서는 남편에 관한 게시판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남편의 교수직 해임을 위해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주는 기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법대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대자보까지 붙여지면서 이 일은 학교 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학교 측은 남편의 교수 해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편은 부당한 처사와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하더군요. 남편의 교수 해임이 결정되자 남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남편과 만남을 가진 날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상해 있더군요. 이제 속이 편해? 내가 이 꼴 되고 그토록 바람 법대 교수까지 해임되니까 네 마음이 좋냔 말이야. 긴 말 할 것 없고 도장 가져왔어? 이혼 서류 내놔.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추하구나. 당신은 더 벌 받아야 돼.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난 이제 당신이 뭐라든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을 다시 헤쳐나가는 것도 벅차거든. 자, 도장 찍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니까 잘 살아. 그런데 말이야, 조강지쳐 버리고 잘 사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까봐 싶어 걱정이네. 그리고 이거 이혼한 마당에 굳이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당신도 새로운 짝 만나서 아낄 폈는데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어? 언제 한번 빵 사러 와. 그동안 남편의 외도에 힘들어한 저를 남몰래 위로해주며 제 곁에서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과 결혼 전에 맞선을 본 빵집 사장님이네요. 어떻게 제 사정을 알았는지 괴로워하는 저를 자주 찾아와 힘이 되어주면서 저 또한 빵집 사장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장님 역시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누구보다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분이셨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준 동시에 다음날 빵집 사장님과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느 인꼬 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았던 남편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한 일말의 예의가 있긴 했나 봅니다. 그 이후 남편은 교수 해임을 받고 내연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들었네요. 내연녀가 출산 후 아이가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자 남편에게 애를 떠넘기고 외국으로 다시 들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한평생 공부만 해왔지 일을 한 적이 없어서 혼자 장애 아이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고향으로 내려가 형 밑에서 장사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빵집 사장님과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며 여전히 재단 일을 멈추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 남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제가 아닌 제 인생을 위해서 늦었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 닥치거나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낙담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배신에 너무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버텨오면서 남편만 바라봤던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가 싶었네요. 하지만 주변을 잘 돌아본다면 분명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주변에서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주며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안부 연락을 해보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저보다 지혜도 많고 모진 세월도 강하게 이겨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인생에 필요한 조언이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